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부동산 성공 레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까지 함께 수다 떨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은 무료, 상담 접수는 셀프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6676-0200번, 0200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든든한 카페직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한정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직접 시청자분들 만나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시잖아요. 예.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은 어떤 건가요?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그런 네. 걱정들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막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요즘 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이 세입자와 그 집주인 간의 그 어떤 갈등이 많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와서 또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요. 집주인분들 그 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집을 빼주지 않으시나요? 처음엔 빼준다 그랬다가 네. 이제 안 빼준다 그러더라.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조금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지, 또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02-6676-0200번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8181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1대1 개별 상담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전화나 문자 신청 못한다는 분들은 1대1 개별 상담 열려 있는데요. 소장님 1대1 개별 상담 안내도 좀 같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부동산을 29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입지입니다. 네. 그 입지가 좋은 곳들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해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이제 그동안 해왔지만은 결국 지나와서 보니까 그 입지 가치가 집값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예, 로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입지의 중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그 부동산 트럼프 본래 재벌이었잖아요.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입지가 중요해서 그 입지가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로 또 여태 많이 이렇게 뭐 계속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다가 또 때를 또 놓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가격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런 선점 투자 전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들을 수 있는데요. 9월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 열려 있으니까요. 02-6676-02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이 매주 준비하시는 성공투자 레시피 오늘도 약간 좀 들어봐야겠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시장이 과연 지금 정부의 얘기대로 시장이 지금 잡혔는지, 예,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이제 이 추석 전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대책 23번째 나왔는데 부동산 그때마다 규제 효과가 곧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살짝 규제 효과가 몇 달 후에 규제 대책이 나온 후에 또 몇 달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규제 효과가 근데 지속이 안 됐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동산
뭐 710 대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의 효과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집값이 정말 잡혔을까요?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는 집값 상승에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여기 시장 불신만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책 이후 뭐 710 대책 이후 강남 4구의 상승세가 이제는 멈췄다. 그런데 이제 이 민간 통계는 상승이 여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상당히 참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정확한 지금 시장 상황은요.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9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죠. 거의 뭐 거래가 없다시피 지금 줄었어요. 거래량. 자, 거래량은 줄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서울의 그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단지들,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 더 시장 추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매물 증가, 가격 하락 이런 순서대로 와야 돼. 거래량이 뚝 떨어져.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매물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매물은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격 하락. 요게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시장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까? 법인들이 이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던 게 지금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매물 막 내놨대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내놔서 많이 시중에 쌓였냐? 그게 아니고 그걸 또 30대나 40대나 딴 사람들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중에 매물은 지금 많이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시중에 매물이 쌓이는 거는 이것도 역시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은 선호 지역. 어떤 이유든지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이 선호 지역은 매물이 지금 별로 없고요. 비선호 지역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서울에서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는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뭐냐면은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집값이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이런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이 거래가 안 되고, 물론 하는 것도 지금 분명히 일정 부분의 영향력은 분명히 규제가 지금 맥히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 이 효과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 눈치 보기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향후 지금 가을 이사철이 집값 향방의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이사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값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시중에 매물이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전세값 불안은 지금 불가피한 거다. 몇 개월 정책이 나왔으니까 몇 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 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데 시장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전세가가 평상시보다 많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매물이 없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이런 임대차 3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매도인과 세입자의 오히려 간극만 더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세 매물은 풍기 현상을 지금도 뭐 1000세대 넘는 단지도
전세 매물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있던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전세 매물은 이제 아예 전세는 놓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될 거다. 근데 월세 선진국처럼 월급의 4분의 1, 최소 4분의 1 아니면 많으면 3분의 1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선진국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월세 시대가 도래하면은 과연 누가 가장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월세가 1,000만 원이라도 낼 거예요. 근데 물론 월세 살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가장 괴로운 거는 서민이죠. 서민,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괴롭다는 거죠. 이게 월세 시대. 이 전세를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에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자, 올바른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번의 정부 대책에 집값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했을까를 한번 과거를 지금 한 3년이 넘었잖아요. 3년 동안에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정책이 왔을 때 집값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지금 3년을 넘어가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3번째 대책. 자, 규제 반작용. 지금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지방이나 갭 투자를 많이 했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막 여러 채를 샀던 그 지방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시중에 나와서 오히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똑똑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해답은 뭐예요? 해답은 나와 있는 거죠. 똑똑한 한 채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도 당연한 해답인데요. 자, 부동산 왜 자꾸 오를까요? 근본적인 문제의 유동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동성과 부동산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크기만큼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지금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지만 2023년도까지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2022년도인데 더 늘었어요. 1년이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한국은 코로나의 경제 충격 완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식 뉴딜 정책. 자, 이런 것들 결국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풀릴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뭐 토지 보상금도 내년 말까지 막 엄청나게 풀리고요. 자, 시중 통화량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지금 계속 2020년 1월 달 2월 3, 4, 5 계속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풀린다는 건데 통화량 증가는요. 돈의 가치를 하락하게 만듭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 그래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자산은 대표적으로 금, 그다음에 뭐예요? 금,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치가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 그렇다면 한국도 어떻게 될까? 한국만 올릴 수 있을까요? 한국도 계속 저금리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부동산은 과연 악일까? 지금 부동산 집가지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투기 세력으로 지금 막 몰리잖아요. 지금 죄인 것 같이 이렇게 괜히 죄인인 양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채권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은행에 이자를 받아 먹는 것도 이것도 다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보면은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뭐 은행 이자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불로소득이에요. 가만히 움직여서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만 유독 투기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서 불려가는 게 투자예요. 이게 바로 재테크 하나일 뿐이에요. 다 이것도 재테크거든요.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야를 조금 길게 본다면 역세권에 낙후된 빌라, 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 이런 곳들,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 이런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어요. 발품 팔면은
자, 그리고 서울시 정책의 핵심 사업. 이거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문가가 조금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선호도 높은 지역. 나는 여기가 좋아, 공기가 좋고 뭐 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살기.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남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이 우리의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좀 적은 돈으로 사놓으면 오르지 않을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서울에서도 차별화가 지역적으로 커질 겁니다.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의 철칙,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없는 인생이 가장 큰 리스크다. 리스크 없는 인생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듯이 부동산도 항상 리스크라는 건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죠. 근데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실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